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가직 화공직 국가 화공직 9급 공채 시험, 먼저 공업화학 요거부터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국가직 공업화학은 그냥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많이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뭐 약간 좀 이제 최신 경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히토류 요게 이제 나온 게 뭐 조금 아마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요번에는 골고루 나왔습니다. 골고루 시험 문제가 뭐 유기화학부터 석유화학, 고분자, 그다음에 무기공업화학, 뭐 이쪽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공업화학 1번 보게 되면 저게 나오죠. 용액 중에 금속 이온을 환원제로 환원시켜 물체 표면에 도금하는 방법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면 도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도금. 이 도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은 요게 원래는 전기 분해 원리죠. 전기 분해. 자,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가 극을 놓고 외부에서 전기를 줘서 이 안에 있는 여기 이 이온들을 어떻게 돼요? 각각의 다른 극으로 해가지고 뭐 기체를 발생시키든가 아니면은 환원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기죠. 이쪽으로 뭐 들러붙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하는 게 바로 전기 분해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전기 분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네들 보게 되면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용액 중에 금속 이온을 환원제로 환원시켜라고 나오죠. 즉 외부에서 전기를 준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자, 환원제라고 하는 거를 썼습니다. 환원제. 그럼 환원제를 썼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도금하는 걸 우리는 무전해 도금이라고 얘기하죠. 무전해 도금. 자, 그러면 이 무전해 도금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냐면은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뭐 황산구리 용액에다가 구리 놓게 되면 여기 구리가 들러붙는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 구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들러붙는다든지 이런 것들 환원 반응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무전해도금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 환원제를 쓰니까 뭐예요? 돈이 안 들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무전해도금의 특징에서 기판 물질을 표면에서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을 동시에 일으켜 금속의 미립자를 석출시키는데, 특징이 뭐냐면 복잡한 형상이나 분말상 재료 표면에도 뭐 균일한 도금이 대신에 요거 정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도금층이 치밀하고 특수한 기능을 갖는 도금막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전착은 말 그대로 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이동 코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도성 물질에 코팅 또는 이제 필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무전해 도금이겠죠. 자, 다음에 2번 계면활성제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주 쉽게 답 찾을 수 있죠. 뭡니까? 바로 1번 가교제죠. 가교제. 가교제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 고분자에서 어떻게 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치밀한 구물 구조를 갖게 만드는 걸 우리가 가교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 가교제가 되고, 여기서 보게 되는 이제 두 번째 분산제죠. 분산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분산제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한 곳으로 뭉치지 않고 여기서 정말 어떻게 돼? 요렇게
요런 그 마이셀을 형성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하나의 용액처럼 형성되게 하는 걸 우리가 분산제라고 얘기하죠. 4번의 유화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름과 물을 섞이게 만드는 걸 우리가 유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의 그 제조에 이용되는 공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3번, 4번은 탈락이죠. 솔베이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솔베이는 탄산나트륨 제조 공정이죠. 그렇죠? 그 탄산나트륨 제조 공정이고, 그 다음에 와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틸렌을 이용해 가지고 석유화학에서 나오죠. 뭐 만드는 겁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에틸렌 CH2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아세트알데히드 얻어지죠. 그 다음에 자, 요게 우리가 와커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공정이죠. 그래서 에틸렌을 직접 액상산화시켜 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합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레페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레페는 올레핀, 즉 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 또는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올레핀이라고 얘기하죠. 이 올레핀에다가 일산화탄소하고 얘네들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코올 만들어내는 게 바로 레페 프로세스죠. 자, 그래서 요 그 옥소 공정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엘 프로세스가 정답인데, 이 바이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저거죠. 그 합성 광물이죠, 광물.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어떻게 돼? 한번 정제를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낸 다음에 누구하고 자, 수산화 나트륨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Na 뭐가 얻어져요? AlO2가 얻어지죠. 여기서 H2O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뭘 합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반응시키죠. NaAlO2 CO2 더하기 뭐가 돼? H2O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뭘로? 앙금, 즉 침전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얘네들이 Na2 뭐가 돼? CO3가 되죠. 여기서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지방직에 나왔었는데 Mg 뭐 OH2 AlOH3 얘네들은 어떤 형태냐면 약간 젤라틴 같은 거 있죠. 젤라틴. 흰색은 흰색인데 얘네들이 약간 젤 모양으로 이렇게 그 밑으로 떨어져요. 얘네들. 그래서 앙금이죠, 앙금. 그러면은 요 앙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하소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여기에서 Al2 뭐가 돼? 여기서 요거 알루미나를 제조할 수 있는 거죠. 알루미나 제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여러분들 그 여기 나와 있는 레페 프로세스하고 와커 공정, 그다음에 솔베이법 요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세요. 뭐 솔베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공정이고 그래가지고 현재 잘 쓰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주 고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공정이니까 알고 계시고,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뭐 기본적으로 무기공업 그 우리가 무기공업 화학하게 되면은 요 솔베이법은 그 항상 나오죠. 자, 다음에 그 4에틸3 메틸 헤페인의 분자 한 개당 그 수소 원자 개수 해가지고 나오죠. 그 여러분들이 요거 그 유기화학에서 보게 되면은 그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저거예요. 그 주사슬 탄소가 몇 개냐,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좀 하세요.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주사슬의 탄소가 몇 개냐면은 헵테인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입니까? 7개죠. 자, 탄소가 몇 개? 7개.
자, 7개 이렇게 그려냈죠.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번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에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3메틸 헵테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뭐 반대로 해도 되는데 똑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부터 우리가 번호를 매겨준다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메틸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3에 메틸이니까 CH3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에 에틸이니까 C2H5 들어가면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보면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총 몇 개냐면은 수소의 개수가 여기서 5개 더하기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자, 다음에 여기 왼쪽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서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됩니까? 20 몇 개? 여기서 14개에다가 8개니까 22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게 되면은 아마 그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본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익숙할 거예요. 요거 여러 번 나왔었죠. 제가 거기 그 책에도 설명을 되게 좀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여기서 고분자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대표적인 게 광산란법, 점도 측정법, 게일투가 크로마토그래피 해가지고 나오죠. 적외선 분광법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요거는 유기화학에서 보게 되면은 작용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낼 때 쓰는 방법이죠. 작용기, 결합의 종류. 작용기 같은 거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적외선 분광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요게 우리가 스위트닝이라고 얘기하죠. 황화수소. 그 다음에 뭐가 돼? 메르캅탄류. 요런 것들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뭐 냄새도 나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스위트닝이라고 그러죠. 스위트닝. 요거를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그래서 이 RSH 더하기 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뭘로 RSS R 다시 한 다음에 뭐가 돼? H2O 뽑아내는 거 우리가 메르캅탄류라고 하죠. 요 제거하는 걸 스위트닝이라고 하죠. 스위트닝. 요거 뭐 알킬화, 수소화 분해, 수소화 정제 이런 것들은 나오죠. 뭐 첨가 또는 치환 반응을 통해 유기분자에 알킬기가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킬화. 그다음에 수소화 분해. 뭐 유기화합을 수소 공존하에 분해하는 반응. 그다음에 중질류 등을 고압의 수소와 함께 촉매를 사용해서 경질류로 생산하는 방법이 수소화 분해에 해당이 되고 수소화 정제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넣어가지고 황산소, 질소, 할로겐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수소화 정제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에 문제 7번 보게 되면 자, 이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최근 문제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유기화학에서 요 S하고 R 구별하는 게 굉장히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뭐 최근 문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한동안 이렇게 나오다가 또 어떤 때는 한동안 또 안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S하고 R 구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이 중심 탄소가 뭐여야 돼요? 이게 카이랄 탄소여야 되는 거죠. 카이랄 탄소. 그렇죠? 카이랄 탄소. 그러면 카이랄 탄소가 되려면
자, A, B 뭐가 돼? 여기에 C, D 해서 4개가 돼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A와 B와 C와 D가 전부 다 다른 작용기가 들러붙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안 되는 게 뭐냐면 2번하고 3번을 보게 되니까 2번은 CH3 3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따라서 2번의 중심탄소는 카이랄 탄소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3번도 보게 되면 CH3가 2개가 들러붙어 있죠. 카이랄 탄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4번 중에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1번하고 4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정사면체 구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사면체.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들러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 다른데 여기서 자 CH3가 있고 그 다음에 뭐 H가 있고 여기에 OH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CH2, CH3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살짝만 요렇게 왼쪽으로 조금만 돌려볼게요. 돌려보게 되면 H는 뒤로 들어가게 될 거고 OH는 앞쪽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뒤쪽으로 들어간 걸 뭘로? 대시로 표현하고 앞쪽으로 튕겨져 나와 있는 걸 뭘로? 쐐기로 표현하죠. 쐐기.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요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일단 대시로 돼 있으면 편해요. 대시로 돼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한번 요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뭐냐면은 요게 H예요. 요거에 형광색 요거. 요 노란 게 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은 요 초록색을 OH로 표현을 할게요.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똑같으니까 요거 OH로 표현을 하고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요게 CH3입니다. 요게 CH3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요게 CH2, CH3 요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모양이 되죠. 자, H가 뒤쪽으로 가 있고 즉 대쉬이고 그 다음에 OH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앞쪽으로 튀어져 나와 있으니까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면 돼. 그냥 보면 되니까 여기서 봅시다. 요게 뭐라 그랬죠? 요게 CH3라 그랬죠? 자, CH3가 있고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세 가지 갈래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OH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OH가 오고 여기에 뭐가 옵니까? CH2, CH3가 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CIP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뭐냐면은 들러붙는 것 중에 원자번호가 큰 게 1번이에요. 원자번호 큰 게 1번. 그러면 여기서 원자번호 제일 큰 게 누구야? 얘지. 얘가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이 12번인데 얘네들 같으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큰 게 누구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럼 누구야? 얘가 더 크죠? 그럼 따라서 얘가 2번이고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 이제 번호 정했으면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왼쪽으로 돌았어요? 왼쪽으로 돌았지? 뭐가 돼? S.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왼쪽으로 돌면 사우스포 생각하면 돼. 우리 왼손잡이 사우스포라 그러죠. 왼쪽으로 돌아가면 뭐가 된다? S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S.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바로 뭐가 돼? 에스트 부탄올이 돼요. 그러면 밑에 4번을 한번 봅시다. 밑에 4번은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앞으로 튀어져 나와 있어. 그쵸? 자, 수소가 쐐기니까 앞으로 튕겨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H3, CH2라고 요게 이제 CH2, CH3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뒤로 가 있는 거야. 요게 뒤로. 수소가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OH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돼? CH3예요.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모양이 될 거라고, 이 모양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아까 쐐기 모양 있죠? 요 대시 모양. 대시 모양이 되게 뒤로 돌려. 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O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 자, CH3 여기서 보게 되면은 CH 요게 돼 있죠? 여기서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OH가 있고 여기에 CH3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2, CH3가 오게 되죠. 그러면 번호 어떻게 돼? 1번, 2번, 3번이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야, R. 그래서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알아내는 거 좀 얘기를 해줄게요.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기서 C가 뭐 보통 요렇게 이 뒤로 가 있고 요렇게 이제 4개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4번 있죠. 일반적으로 4번은 누가 되냐면 수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4번이 수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얘네들을 무조건 어떻게 되면 뒤로 보내. 아까 대시에 보낼 것처럼 뒤로 보낸 다음에 그대로 봐서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얘네들 정하고 CIP 규칙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뭐냐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번호 매겨라 이거야. 그 다음에 돌려주면 돼요. 그대 그 순서대로 왼쪽으로 돌아가면 S일 거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뭐가 돼? R이 될 겁니다. 요게 지방직에서도 그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한 뭐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는 그렇게 크게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자꾸 나오더라고. 그 앞으로 향후에도 앞으로 한 뭐 1, 2년 동안은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으니까 요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S 부탄올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8번 문제. 자, 염산의 공업적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염산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자, 합성 염산은 H2O와 Cl2를 반응시켜 제조한다. 바로 틀렸죠. 뭡니까? H2와 Cl2를 우리가 반응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자, 합성 염산의 제조 과정은 발열 반응이죠. 당연히. 발열 반응이므로 중간중간에 뭐가 돼?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생염산, 즉 다른 반응에서 어떻게 돼?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염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유기합성 공정에서 생성된 HCl을 회수하여 제조하는 걸 부생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틸렌의 염소화 반응이라든지 에피클로르히드린 제조공정, 황산칼륨 제조공정에서 부생하는 염산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오스발트 공정은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오스발트. 우리가 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암모니아 산화법이라고 부르죠. 암모니아 산화법. 요거는 좀 그 이 문제는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거죠. 뭐냐면은 몇 번째 공정에서 나오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제1 공정은 뭐냐면은 자, 암모니아 산화법이니까 제1 공정은 뭐냐면은 백금 촉매하에 암모니아를 산화시켜가지고 일산화질소를 제조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공정입니다. 자, 4NH3 더하기 5O2가 어떻게 가느냐? 4NO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 6H2O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54kcal. 요 그 암모니아 산화 공정은 발열 과정입니다. 발열 반응. 자, 다음에 제2공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2공정. 제2공정 여기 나와 있는 거 뭐가 돼? NO를 뭘로? NO2로 산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7.2kcal 정도 나온다. 다음에 제3공정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됐고 여기서 첫 번째 공정 있죠. 요거 첫 번째 공정을 좀 중요하게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는 어려운 게 없어요. 뭐냐면 제3공정이 뭐냐면 NO2를 여기서 발생한 NO2가 어떻게 돼? 물에다가 흡수시키면 돼요. 흡수. 여기서 자, H2O에 뭐가 돼? 흡수를 시켜가지고 뭘 만들어? 질산을 제조를 하는 거죠. HNO3 더하기 뭐가 돼? NO. 이것도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32.3.
이것도 발열 반응이죠. 요것도.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자, 암모니아를 출발 물질로 사용한다. 그렇죠. 제1공제에서 암모니아 출발 물질로 사용했죠. 공정의 첫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NO2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여기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그 다음에 세 개가 전부 어떻게 돼? 다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공정 전체를 통해서 그 질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질소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플러스 1 곱하기 3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서 왜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왜 플러스냐? 얘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양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2 곱하기 뭐가 되냐면 여기서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어떻게 돼? 5가 됐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이었다가 플러스 2가 됐다가 플러스 4가 되었다가 플러스 5가 됐네. 그러면 공정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 산화수가 계속 증가를 했죠. 계속해서 어떻게 돼? 산화된다는 얘기죠.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0번 아마 요번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었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일일이 제가 뭐 벤젠의 방향적성 해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요거는 좀 요거는 사실 유기화학에서도 좀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 보게 되면은 벤젠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요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파이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파이 전자가 몇 개냐면 총 6개가 요렇게 있습니다. 6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휘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방향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공명구조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안 되거든요. 설명이 잘.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 전자가 몇 개냐? 4n 플러스 2개가 되면은 방향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 휘켈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이 전자가 과연 4n 플러스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받아 보시겠지만 이 교재에 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얘만 방향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뭐 여기 방향족에서 보게 되면 벤젠골이 이어가지고 뭐 방향족에 보게 되면은 뭐 페놀도 있고 톨루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 기본 베이스가 어떻게 되면 벤젠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탄소 베이스로 돼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서 나온 거 보게 되면 N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N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N이 하나 들어있는 거 우리가 이제 피리딘이라고 부르죠. 피리딘.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 피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타디엔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사이클로펜타디엔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N이 있는 거예요. N.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 파이 전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요렇게 하나 있죠. 요 비공유 전자쌍이 파이 궤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sp2 궤도 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 전자가 총 몇 개냐면은 6개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4n 플러스 2에서 n이 1인 조건에 해당이 되죠. 즉 뭐냐면은 4n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 6개.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그 다음에 14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방향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 쪽에 해당이 되죠. 피리디는.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얘네들하고 달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비공전자쌍이 어떻게 돼? 요렇게 파이 궤도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총 6개의 뭐가 돼? 파이 전자를 갖게 되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돼? 4n 플러스 2에서 1이면 되니까 몇 개? 6개가 만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모두 방향족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다음에 요 사이클로펜타디엔인데 이 사이클로펜타디엔은 요게 종류가 이제 조금 다르죠. 사이클로펜타디엔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얘네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파이 전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 여기서 이게 여기서 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파이 전자가 없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전자를 하나 받아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전자를 하나 받아오면 우리가 뭐냐면 사이클로펜타디엔 양이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가 나가게 되면 얘네들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파이 전자는 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돼. 따라서 양이온은 방향족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받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전자 요렇게 돼서 음이온이 되는데 여기서 음이온이 되는데 이 음이온은 몇 개? 6개가 되죠. 6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 방향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방향족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 휘켈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향족성이라고 그러죠. 방향족성. 이제 그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우리가 뭐 유기화학 공부를 하는데 휘켈의 그것만 알면 되지 얘네들 궤도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공부를 해라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 거 너무 많잖아. 이거 외에도. 그쵸? 유기화학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중요한 뭐가 돼? 뭐 단위 반응도 있고 뭐 석유화학도 있고 고분자도 있고 거기다가 뭐 별의별 거 많은데 이거 언제 이거를 깊이 파고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이죠. 히토류. 요즘 이제 요 히토류 때문에 좀 말이 많죠. 그 히토류가 이제 많이 이제 좀 매장되어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뭐 호주. 그 중에서도 그 히토류 중에서도 보게 되면 그 네오디뮴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거 이제 전자석 만드는데 많이 쓰이죠. 그걸로 전자석 만들면은 자기장이 한 10배 정도 세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그래서 히토류에 속하는 원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히토류 원자번호 57번에 란타넘족이에요. 란타넘족. 일단 란타넘족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21번 스칸디움 39번 이트륨 포함해가지고 총 17개의 그 원소의 총칭이죠. 그 네오디뮴 요게 전체 히토류 소비의 약 한 40% 정도 차지하고 요게 중국하고 호주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뭐 리튬, 백금, 바나디움. 뭐 백금이나 바나디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화학 공정에서는 촉매로 많이 이용되는 거고 리튬은 어디에 많이 쓰이죠? 요즘 그 전지, 그쵸? 2차 전지, 충전지에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리튬 아이언 배터리 3.7V 써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2번 뭐 가장 쉬운 문제였죠. 이번에 뭐 나온 것 중에 보게 되면은 자, 폼산, 아세트산, 그 다음에 벤조산 해서 나오죠. 폼산, HCOO, H죠. 뭐 가지고 만들어? 메탄올. 자, 산화시키면 뭐가 돼? 아세, 여기서 폼알데하이드가 되고, 요거 산화시키면 뭐가 돼요? 폼산, 개미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에탄올 산화시키면은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고, 요거 산화시키면 뭐가 돼요?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돼? 요게 벤조산이죠. 벤조산. C6H5에 뭐가 돼? COOH. 요건 이제 벤즈알데히드를 산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다음에 13번 보게 되면은, 자, 라디칼 중합해서 이렇게 나오죠. 라디칼 중합은 뭡니까? 요거 첨가 중합 할 때 나오는 거죠. 첨가 중합. 즉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놈들, 요거 비닐기 가지고 있는 놈들이죠. 즉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뭘 형성해? 라디칼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자, 요렇게 계속 붙여나가는 거. 이게 라디칼 중합이죠. 라디칼 중합은 뭐가 된다? 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놈의 첨가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염화비닐, 얘네들은 뭐 대표적인 라디칼 중합인데, 폴리프로필렌은 조금 다르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네들은 배위중합에 의해서, 메탈로센 축매에 의해서 배위중합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답이다. 요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그 14번 보게 되면 수소, 탄소, 원자수의 비가 가장 큰 것은 해가지고는, 자, 탄소분의 뭐가 돼? 수소.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수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석탄은 수소가 없으니까 작을 것이고, 석유는 주로 뭐가 돼? 5개에서 8개. 그 다음에 경유라고 하는, 여기서 보게 되면 석유죠. 석유. 석유라고 하는 거는 뭐 전부 다 저거 통칭을 하는 거죠. 원유를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원유는 얼마 정도냐면은 2가 안 돼. 한 1.76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휘발유는 탄소가 몇 개냐면 5개부터 8개. 보통 그렇게 돼요. 보통 5개에서 8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소수가 제일 많은 게 누가요? 펜탄이 될 거고, 얘는 여기서 옥탄이 되겠죠. 그러면 탄소 5분의 뭐가 돼? 10이니까 2.4가 될 거고, 8분의 어떻게 돼? 요거 18이니까 얼마가 돼? 2. 얼마 나오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천연가스는 누가 주성분이다? 메테인이 주성분이다. 메테인의 탄소 수소 비는 어떻게 돼? 4죠. 4.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효소 나왔습니다. 효소. 라이페이스 하면은, 그쵸.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라이페이스 하면은 좀 헷갈리죠. 옛날에 우리는 이거를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워요? 리파제라고 배웠어요. 리파제. 아밀레이스도 아밀라제. 그 다음에 락테이스를 락타제.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은 원어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라이페이스는 뭐냐면 지방의 그 소화 효소죠. 여기서 지질을 가스분해한다. 맞는 이야기고, 아밀레이스, 여러분들도 아마 아밀라제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죠. 요거. 그래서 그 전분, 녹말을 가수분해한다. 그래서 입에서 1차 소화가 일어나고, 그쵸? 자, 락타제는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요건 락이라는 게 들어가면 젖당이에요. 젖당. 요거 젖당을 뭘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락타제다. 락테이스. 자, 다음에 17번 보게 되면 비타민C의 대표적인 그 원료로 옳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비타민C 보게 되면 이제 글루코스죠. 글루코스. 요거는 여기다가 그 글루코스에 수소 첨가하게 되면은 그 소르비톨이라고 되는데, 요 소르비톨이 바로 그 전구 물질이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합성하는데 필요한 물질 같은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전구 물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작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락트산은 이제 젖산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뻑적지근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젖산 요게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보스 요거는 뭐가 돼? RNA, DNA 여기 구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자일로스는 5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단당류입니다. 요거는. 자, 다음에 18번 유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비누화가는 KOH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비누화 값이 뭐였어요? 시료 1g을 완전히 비누화시키는 데 필요한 뭐다? 요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수를 우리가 비누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 다음에 식물성 기름의 주 성분은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은 포화지방산이다 라고 했는데, 아라키돈산은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탄소 19에 H가 몇 개냐면은 H가 29개. 그다음에 COOH인데 얘네들이 이중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 CS 트란스의 뭐가 돼? 구조를 갖게 돼요. 따라서 얘네들은 포화지방산이 아니라 뭡니까? 불포화지방산이죠. 이중 결합이 있으면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요 티그 틀렸고, 그다음에 천연 불포화지방산은 시스 구조가 트랜스 구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시스형인데 요 그 시스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꺾이게 해요. 시스 요거는 요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쪽으로 좀 여기에 이제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이제 시스 구조인데, 자 요렇게 되면 뭐냐면 극성이 강해지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그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그 조금 이제 좀 낮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고, 실온에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다음에 그 정답은 요거 3번이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1번에서 바로 나오죠. 뭡니까? 음이온 중합의 개시제는 누구다? 염기입니다. 염기. 그리고 이 개시작용은 염기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자유라디칼 중합에서는 과산화물을 라디칼 개시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과산화물류나 뭐 유기 과산화물 혹은 그 히드로 과산화물 요런 거 이제 사용하죠. 다음에 축합 중합은 작은 분자 어떤 거? 작은 분자 뭐 주로 HCl이라든지 뭐 H2O 요런 놈들이 떨어져 나가죠. 요게.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단량체들이 혼합중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를 공중합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단위체가 이렇게 돼서 A하고 B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HCl이나 간단한 뭐가 돼 이런 분자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축합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자 요렇게 되는데 빠져나오는 물질들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공중합 또는 혼성중합, 교대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하는 게 낫지. 코폴리머라고 그러죠. 코폴리머. 얘네들. 자, 다음에 20번. 자, 연료전지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연료 공급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천연가스나 뭐 석탄가스 이런 것들을 연료 공급원. 그러니까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뭐가 되는가 계속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얘가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다음에 알칼리 연료전지가 작동할 때 전해질에서 주된 전하 운반체는 누구냐? 알칼리 뭐가 된다? 양이온이 아니라 누굽니까? 음이온이죠. 음이온. 여기서 알칼리 그 연료전지는 뭐 가장 오래된 연료전지인데, 자 음극 반응 한번 볼게요. 음극 반응은 어떻게 되냐? EH2 4OH 마이너스 되면서 뭐가 돼? 산화가 될 거고. 자 양극 반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O2 더하기 EH2O 4개의 전자 받아서 뭐가 돼? 4OH 마이너스가 돼. 환원이 되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누구야? 얘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전자받아서 그쵸? 넘겨주는 거니까. 전하 운반체는 누구다? 알칼리 음이온이 된다. 작동 온도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알칼리 연료전지보다 높다. 고체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되면 거의 한 7, 800도씨 이렇게 돼요. 근데 알칼리는 상온에서 한 100도씨 정도죠. 요거. 그 연료전지가 참 좋은데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뭐 넘겨주면은 그 넣어주기만 하면은 연료 전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좋은데 뭐냐면 아직까지 나온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작동 온도가 좀 높은 것들이 많아요. 자, 다음 그 고출력 그 응용에서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알칼리 전지보다 적합하다. 고체 산화물은 한 25에서 200kW 정도. 그다음에 그 알칼리 전지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00W에서 5000W 정도.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다르죠.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국가직 공업학 문제 풀이 다 했는데요. 올해 문제가 좀 무난하게 출제된 편이라서 요렇게만 계속 출제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